자, 여러분 제 2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이네요. 자,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거든요. 옳지 않는 거다. 첫째,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계약자 등은 특정인을 수의 대상자로 한다. 세 번째,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네 번째,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 고객의 생명,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 개념이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하자 없고요. 두 번째 개념 16번 갑니다. 자,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2020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간 경비 역할은 범죄 예방 및 손실 감소이다. 두 번째, 민간 경비원의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다. 현행범. 세 번째, 자, 민간 경비네요. 민간 경비의 주체는 영리 기업이다. 네 번째, 민간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그러죠. 답은 네 번째인데요. 불특정 다수인 개념으로 간다면 이것은 민간 경비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로 가야 돼요? 지금 지우고요. 이건 공경비입니다. 불특정 다수. 민간 경비는 특정인입니다. 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1번 지문의 범죄 예방 손실 감소, 이건 하자 없는 지문들이며, 두 번째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간 경비 주체는 당연히 영리기업이 됩니다. 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개념은 공공재가 아니라 이것은 경계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16문제를 다시 보면 이게 지금 2020년도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문제를 풀었지만 다시 앞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자, 17번은 민간 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묻고 있는데, 첫째, 민간 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고 앞에서 봤던 지문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자, 민간 경비원의 역할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이건 누구다? 공경비다. 즉 경찰이다. 왜? 얘네들의 페이라든가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든가 복지 후생 이런 건 다 뭐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가 되고, 네 번째, 민간 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지만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이라든가 아니면 사익보호 개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17번 문제 지문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앞에서 계속 반복된 지문들이 지금 조합이 된 문제거든요. 조합된 문제 유형이다. 그렇죠? 17번 개념 쭉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서 수사라든가 조사 신무이라든가 체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라든가 신문 물어보는 거라든가 체포, 감금 이런 개념은 다 누구만 할 수 있고, 그렇죠, 경찰만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 민간 경비는 할 수가 없다 하신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되죠. 수사, 신문, 체포, 감금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불신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검문 개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불신검문은 거동 수상자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임의적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됐고. 그 답은 2번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을 묻고 있네요. 자, 공통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타당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것은 민간경비겠죠. 특정 고객이니까. 이건 두 가지를 공통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고, 세 번째,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공경비 개념이죠. 공경비. 이것도 공경비. 이것도 공경비. 자, 범죄 예방과 감소,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재산 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네 번째, 임무 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공경비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설문은 공경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3번은 즉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 개념을 묻고 있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점을 쭉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자, 19번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9번 개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차이점. 여러분, 경찰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경비예요. 계속 빨간색만 제가 쓰고 있나요? 노란색을 좀 써볼까요? 노란색을 좀 쓰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비와 공경비 차이점이 뭐냐? 자, 이 얘기인데 첫 번째 개념. 자, 전달 조직이죠. 민간경비는 정부다.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이다. 아니죠. 틀렸죠? 이게 지금 영리기업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정부와 정부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틀렸고, 두 번째, 권력은 민간경비는 권력을 보유한다. 그리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권력이 보유하지 않는다. 바뀌었죠. 막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권한의 근거인데 민간경비는 위탁자인 사건입니다. 사건. 사적인 권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찰은 통치권이죠. 통치권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통치권은 일반 통치권이요. 국가 권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인가요? 경찰은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국한된다. 특정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에 걸려 있네요. 3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진압이다. 범죄 진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손실 예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경비고,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자, 공경비죠. 공경비에 대한 설명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지문 틀린 지문이 됩니다. 19번 문제 유형. 단순하게 전개가 된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면 그리 단순한 문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것을 계속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자, 20번이 되는데,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4문제 보고 있는데요. 좀 계속 반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자,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제약 받죠. 자, 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민간 경비가 아니라 이것은 뭐로 가요? 공경비로 갑니다. 두 번째, 공경비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아니라니까요. 국가나 자치단체 개념이 됩니다. 왜? 경찰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즉, 경찰이다 이렇게 쉽게 한번 봅시다. 경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경비의 주체는 이것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영리기업이 되겠죠. 네 번째, 자, 민간 경비는 고객의 재산 보호와 손실 감소를 그러네요. 답이 4번이네요. 왜요? 이거 한 10번 들었죠? 이것은 공공재, 경제재? 그렇죠. 경제재. 자, 경제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네들의 재산이라든가 손실을 감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민간 경비 개념이 됩니다. 이건 즉 뭐로 관련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그 얘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4번이고 21번. 자, 여러분 이 문제도 각도를 바꿨을 뿐이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20번, 19번, 18번, 자 17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16번, 17번부터 지금 전개되는데 똑같은 문제 패턴을 조금씩 지금 변형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지문이 있죠. 2번 지문. 2번 지문이 지금 현재 풀고자 하는 문제 패턴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 진압은 하지만 수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넘어갈게요. 예, 여기 왔네요. 자, 21번 봐보세요. 민간경비가 있고요. 공경비가 있거든요. 공통적 임무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임무가 아닌 것 그랬거든요. 그러면 질서유지는 경찰이건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맞았어요. 자, 범죄예방도 하거든요. 당연히 재산도 보호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다 돼요. 신변 보호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재산 보호도 할 거고 신변 보호무도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범죄 수사는 못 해요. 자, 범죄 수사라든가 아니면 체포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불신검무라든가 이런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공경비만 할 수 있는 거지 민간경비는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패턴이에요. 이게 2018년대 문제입니다. 그렇게 뭐 뒤처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하나의 지문으로 풀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셀렉스 나눠서 이런 문제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2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집중도가 좀 떨어지면 지금부터 펜을 놓고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십시오. 쭉 펴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22번 들어갑니다. 22번. 자, 22번 개념인데 첫 번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맞는 거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갖는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의 수혜 대상이다. 사전 예방과 법 집행이다. 공권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22번 개념은 자 1번 개념으로 답이 떨어지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영리성을 갖는다. 당연히 영리성을 갖는다. 왜? 또 얘기할게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관련된 뭐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경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18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예요. 자, 23번 문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냐 그러면 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개념입니다. 쭉 갈게요.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를 물으면 종합적인 문제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봐볼까요? 첫째, 경비 대상입니다. 경비 대상은 국민이다. 그렇죠. 공경비의 경비 대상은 국민이에요. 자, 민간 경비는 특정 의뢰인 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자, 공경비의 목적이네요. 법 집행이고요. 민간 경비는 의뢰자의 보호나 손실 감소예요. 여러분 2번 지문도 앞에서 계속 봤던 지문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정답으로도 갔고요. 아니면 개별적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기출문제는. 세 번째. 자, 공경비의 주체는 누구다? 그래요. 정부죠. 당연히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구도 지방 자치단체가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경비는 영리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념. 그리고 민간 경비가 되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누구만? 법인만 할 수가 있다. 법인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경비네요. 공경비. 자, 공경비의 임무는 자, 범죄 위반과 대응이고, 자,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이다. 피해 회복이요? 그럼 사후적인데요? 틀렸죠.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민간 경비가 있고 공경비가 있는데 예방적 개념이냐 진압적 개념이냐 이렇게 문제를 물으면 민간 경비는 예방적입니다. 즉 사전적 개념이 되죠. 그러나 공경비는 사후적 개념입니다. 진압적이에요. 진압적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불러? 사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후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답은 4번 개념이 됐네요. 4번 개념. 자, 여러분 어렵진 않죠? 좋아요. 24번 갈게요. 자, 24번 개념으로 이제 전개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두 번째, 경찰은 체제 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돼야 된다. 세 번째,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네 번째,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돼야 한다. 자, 24번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답은 1번 개념이 되죠.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한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된다. 자, 인원 논점을 잘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익자 부담의 개념. 자, 2번 개념. 경찰의 체제 수호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돼야 한다 그랬고요. 경찰은 체제 수호예요. 한정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에서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에게 담당한다. 그렇죠. 해당 개인.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돼야 한다. 이거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개념. 자, 이 개념은 뒤에서 다시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부님 1번에 걸렸고요. 여기서도 나오고요. 아니네요. 다음에 몇 장 넘어가면 여러분 정신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이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자 부담은 회사 등의 안전보호는 국가가 담당한 게 아니라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 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답은 1번이 됐네요. 그러면 25번.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25번 그 해설지 좀 봐보실래요? 해설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해설지 개념에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박스를 보면 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다음에 행정적 관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경제적 관점이 있고 사회적 관점이 있고 자, 행정적 관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시고요. 자,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타이틀부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경제적 관점입니다. 경제적 관점을 보면 경제 한원이 있고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경제 한원이 있고 두 번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 관점을 보면 이익 집단 있고 공동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 이론이 있고 두 번째 공동화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행정적 개념으로 가면 자, 민영화 이론이 있고 공동 생산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생산이라는 개념이 생산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은 타이틀부터 숙지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경인이죠. 그러니까 경수 이렇게 함겨됩니다. 경수가 싸이공을 핵으로 민간인을 공동으로 살상했다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경경수가 싸이공을 핵민공 이렇게 암기해서도 됩니다. 자, 편하실 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숙지는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자, 경제 한원 이론 개념이 나오는데 경제 한원 이론은 불황입니다. 경제 침체죠.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됐어요. 불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급등했고? 실업이죠. 실업이 이렇게 증가했을 거고 실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범죄도 이렇게 급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가 급증이 됐기 때문에 이 영역을 누가? 자, 공경비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공경비가 대처를 못한 거예요. 공경비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두되는 게 민간 경비가 이렇게 대두가 됐다. 그 얘기가 바로 경제 한원 이론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 수익자 부담 원칙. 자,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지금 국가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거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거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렇게 세부적 사항들 이런 게 있겠죠. 인원 부분은 그러니까 미시적인 인원 부분은 누가 담당한다? 민간 경비가 이렇게 담당하게 된다면 이 구조체제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개념이 됩니다. 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경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십시오.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이익 집단 이론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즉 누가 경찰이 그러니까 공경비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는 못한 영역이 있겠죠. 인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간 경비가 개입하여 즉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익 집단 이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은 경비업체에 의해서 자, 독립하여 공경비가 방치한 거죠. 자, 경비업체는 자, 공경비입니다. 공경비가 방치한 부분을 무엇을 하겠다? 민간 경비가 개입하겠다.
이 개념이 이익 집단 이론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화 이론. 자, 공동화 이론 개념인데, 자, 공동화 이론 개념에서는 지금 이걸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예요. 원칙은 이 국가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만 공경비 개념이 되죠. 경찰을 그럴게요. 이 경찰이 이 영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 분야는 민간경비죠. 자, 민간경비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개념에서는 자, 보완적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 개념이 되는 거지 대립적 양상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건 보완적이다. 보완적 개념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그리고 민영화 이론 조금 이따 설명하고 공동생산 이론. 자, 공동생산 이론 이 개념하고 공동화 이론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동생산 이론은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여기는 봐봐요. 전체를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못해요. 그러니까 공경비 서비스를 다 제공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이 분야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공동화 이론이 되는 거고 공동생산 이론은 처음부터 경찰, 즉 공경비 플러스 민간경비가 역할을 나눠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주체는 자, 경찰과 그러니까 공경비와 여기서 민간경비가 자, 다 포함이 된다. 지금 이 개념이 포인트 개념이 되죠. 그리고 자, 민영화 이론인데 민영화 이론은 국가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민간에게 그 업무 일부를 이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도소 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되죠.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가 대표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계속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24번 봐볼까요? 24번 문제가 지금 이 개념이에요. 수익자부담 원칙. 여기서 설명할까 뒤에서 할까가 앞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거시적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 거시적 차원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국가니까 공권력이죠. 그렇지만 이는 디테일한 부분은 누가 국가에서 모든 걸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된다. 자,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보면 회사 등의 안전보호는 누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민간경비가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25번으로 갈게요. 자, 25번 개념을 보면 자, 갑니다.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네요. 옳은 거. 자, 공동화 이론은 경제적 관점 이론이다. 이런 봐볼까요? 자, 공동화 이론입니다. 공동화 이론은 사회적 관점이 되는 거지 경제적 관점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제한원입니다. 경제한원은 자, 이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지 사회적 개념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간 부분이 능동적 참여로 다각적으로 유도하는 이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생산. 공동생산은 처음부터 경찰과 민간경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에서 떨어졌네요. 4번. 공동화 이론은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이론체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개념을 쭉 참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개념이 됐어요. 25번 3번입니다. 자, 26번 개념으로 갈게요. 자, 26번인데요. 민영화 이론에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 그랬네요. 설명 좀 옳지 않는 것은 2020년도 문제입니다. 올해치 문제예요. 작년치 문제네요. 21년이니까.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고요.
민영화 이론입니다. 민영화 이론. 두 번째,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자,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네 번째, 재화나 서비스 생산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이렇게 좀 쭉 전개를 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26번 개념은 답이 지금 3번 개념에 걸려 있게 됩니다. 자, 공공의 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 개념이 됩니다. 쭉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개념으로 갈게요. 자, 27번 개념으로 가면 첫 번째,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첫째, 민간 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킨다. 두 번째, 민간 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여러분 공동 생산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 생산이론. 주체가 누군가요? 경찰과 민간 경비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민간 경비는 집단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킨다. 그러진 않고요. 두 번째, 민간 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자, 인식한다 그랬고, 자, 세 번째, 주체 차원으로 보는 거고, 치안 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 수행과 민간 경비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진다. 공동 참여. 그리고 시민의 안전 요구를 증대하기 위해 민간 부분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각도로 유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맞고 답은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28번 개념. 자, 28번 개념이 나오는데 자, 쭉 보니까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율입니다. 공동 생산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첫 번째 개념,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두 번째, 민간 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러분 봐봐요. 공동 생산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뭐다 균등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과 민간 경비가 주체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간 경비의 적극적 참여를 당연히 유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목격한 범죄 행위 신고, 증언 행위 중요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20년도 문제예요. 앞에서 계속 반복된 지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답은 2번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29번 문제는 지금 이 문제거든요. 종합적으로 문제를 묻고 있게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번 문제는 29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 해설지가 있을 겁니다. 해설지에 제가 크게 이 도표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겁니다. 2020년도. 자, 비용 공동 부담 이론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됐네요. 실업이 증가했어요. 범죄율도 높아졌습니다. 민간기업이 발전하게 됐네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경제 한원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한원 이론. 지금 이 개념을 얘기하게 되죠. 첫 번째 틀렸네요. 두 번째. 자, 수익자 부담의 이론. 자,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등 같은 거시적 역할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에 해당 자, 개인이나 집단에 담당해야 된다. 이건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개념이 되죠. 여러분 이거 거시적 개념은 누가? 경찰이. 미시적 개념은 누가? 민간 경비가. 세 번째 공동화 이론.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 경비가 보완한다.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자, 성장했던 이론을 공동화 이론 체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화 이론 여기 경찰이 맡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경찰이 맡지 못한 영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민간 경비가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보완적 개념이 되는 거지 대립적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보완된다, 대체한다, 뭐가 공동화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익 집단이론. 자,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누가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거 이익 집단 이론 개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방치되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경비업체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민간 경비가 이걸 실시하는 거, 그걸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29번 문제는 난이도를 좀 끌어올렸죠. 기본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문제예요. 문제 29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개념, 30번. 자, 30번 개념. 이익 집단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이네요, 뭐. 그죠? 밑에 건 더 이상 볼 것 없죠? 그래요. 다 봤던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30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을 볼 때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행정적 관점, 그러니까 경사행 그러죠. 그리고 자, 경수가 쌓이공, 자, 이 민간인을 공동 살해했다, 뭐 공동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31번 문제를 들어가고 있는데, 자, 31번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의 성장 이론 중 경제 한원이죠. 경제 한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경제 한원. 여러분 경제 한원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경제 한원. 경제가 침체됐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이 됐다. 실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범죄도 발생이 됐다. 그러니서 공경비가 보호를 했는데 공경비가 대체를 못한다. 그래서 누가? 민간 경비가 개입하게 된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 원인을 실업에서 찾고 있다. 실업에 찾고 있네요. 실업 증가에서 찾고 있다. 경제 침체와 민간 경비 부분의 수요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경제 침체기 미국이에요. 미국 경비 시장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 체제가 되고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네 번째, 사회 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 원인을 경제 문제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 똑같은 개념이 된단 말이죠. 까마귀가 날아간다고 배가 물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까마귀가 날기 때문에 반드시 배가 떨어진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32번 개념, 32번. 32번 개념도 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30번 들어갈게요.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네요. 이건 지금 지우면 안 되거든요. 계속 봐야 되니까요. 경찰이 있고 민간 경비가 있고요. 여기서 이 주체는 경찰과 자, 민간 경비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래서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 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건 바로 자, 공동 생산 이론 개념이 됩니다. 공동 생산이다. 이거 계속 반복해 봤기 때문에 보완이란 말이 나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3번. 경제 한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경제 한원. 그러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경제 한원. 첫째,
자, 민간 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 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민간 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세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네 번째, 민간 경비 시장의 성장을 경제 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한다.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실업이 증가된다 보고 있죠. 범죄가 증가된 거 보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의 지문이 지금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죠.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실업이 높아졌다. 실업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됐다. 그래서 공경비가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민간경비가 대두하게 된다. 지금 이걸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고요. 자, 34번. 자,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가 됨으로써 얘가 포인트예요. 범죄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가 됐대요. 감소가 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죠. 사각지대를 민간 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거다. 보완. 자, 보완적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 공동화 이론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 그림 체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그림만 보시면 모든 정답이 다 도출하게 됩니다. 35번.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했다. 지금 어디가 키워드냐면 자본주의 사회란 얘기가 있고요. 공경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 자, 공범규는 치안 개념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했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성격과 역할,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의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을 제기했다면 자,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풍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민간 경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즉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전개하게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즉 경제적 개념이 되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요.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에 36번. 자, 쭉 보니까 경찰 범죄 예방 능력의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다시 한번 경찰의 범죄 예방 능력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경찰 인력이 당연히 부족하다. 두 번째, 타 부처와 업무 협조가 가중된다. 그래요. 뭐 검찰청에서도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자, 어디서든지 필요하다면 경찰을 충원 보충을 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민간 경비가 대두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찰 장비가 부족하고 노화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의사결정 구조가 수평적. 아닙니다. 수직적이에요. 수직적입니다. 여러분 군인, 경찰 이런 데는 폐쇄적 조직이거든요.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자,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 강력한 피라미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죠. 위에서 명령을 하면 상명 하복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 개념으로 가는 네 번째가 틀렸다 보면 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37번. 자, 최근 범죄 변화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최근의 범죄 변화 양상이에요. 첫째,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자,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다. 그렇겠죠. 사이버 범죄 증가.
두 번째,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당연히 대두하게 됩니다. 노인 범죄. 세 번째,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요. 네 번째, 범죄 행위의 방법이 지역 아니죠. 광역화. 자, 최근의 범죄 경향은 자, 광역화되어 있고요. 기동화되어 있고요. 교묘화되어 있고 연소화되어 있으며 노인 범죄가 증가합니다. 물론 사이버 범죄입니다.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광역화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역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동화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교통이에요. 교통 발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울에서 범죄를 범하고 부산까지 가려면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KTX를 타고 간다. 그렇다면 2시간 반이면 주파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뭐가 된다? 전 지역이 범죄 양상한 지역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역화. 교묘화되어 있고 연소화되어 있고 자 하나 더 연소화되면서 뭐가 돼? 흉포화입니다. 흉포화. 흉포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흉포화되어 있다. 많은 그 영상 매체물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피를 흘리는 장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뭐 칼로 찌르는 장면 아니면 뭐 공격하는 장면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충격파를 받으면 충격파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흡수파가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죄 양상 그 개념과 아니면 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그 범죄 양상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여 강력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범죄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노인 범죄는 통상적으로 사기 범죄지요. 사기 범죄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뭐 강도, 강간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범죄 개념이 된다. 그러죠? 그런 개념이 되고요. 사이버 범죄가 있고요. 그래서 지문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개념이 되네요. 자, 그러면 38번 문제. 자, 1장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 이게 포인트예요. 국가 독점이다. 국가 독점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 개념이죠.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민간 경비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영화 이론입니다. 대표적 개념이 아가페, 자, 교도소 개념이 대표적 개념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와 관련돼서 어디를 좀 보냐면 자, 해설지요. 자, 29번 해설지를 좀 봐보실래요? 29번 해설지입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 자,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 이론 배경이란 개념의 박스가 나오는데 자, 경제한원입니다. 경제한원은 자,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 증가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 찾으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방금 전에 봤던 지워버렸네요. 자,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화 이론이 나오면 보완이다 또는 대체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며 그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을 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는 관점으로 자, 프레벨의 공동화 이론을 부정하면서 주장한 이 이론 체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은 경찰 등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 개념이 되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경찰의 공권력은 거시적 차원에서 체제 소에 한정하게 되지만 개인이나 자, 개별 조직의 안전과 보장은 민간 경비의 활동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공동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자,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민간 경비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주체가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경비를 그 영역으로 끌어들인 유도 개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영화 이론 개념은 정부 독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론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대표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가페 소망교도소입니다. 이 개념이 민영화 이론 개념이 돼요. 이 개념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시간에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3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